네,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한울입니다. 오랜만에 차량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 쪽 외근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요. 고덕이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굉장히 큰 반도체 생산 라인 공장이 들어가는, 전국적으로도 기술 관련된 일용직이나 전문직들이 다 모여있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왜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오늘 제가 실제로 방문을 한 이유도 삼성 현장에 들어가는 업체와 미팅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예전보다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봐도 반도체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그런 부분도 개인적인 패착도 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만큼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적인 리스크가 워낙 커진 상황이잖아요. 규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원래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삼성은 어쨌든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 온갖 규제를 흔히 말하는 텃밭다로 맞을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운을 띄우는 이유는, 노무사라는 직업이 이런 경기 불황, 장기적인 침체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노무사한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무사가 경기를 잘 타지 않는다라는 대전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격사들과 달리 노무사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의 고객들을 상대를 합니다. 전문직 중에서도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라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한쪽의 편을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노무사는 이 노동관계라는 것이 노사, 거기에다가 이제 정이라는 세 가지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회사가 어려울 때는 근로자 사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런 불황인 경우에는 회사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무사들을 찾는 비중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게 될 상시적인 업무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돈 들어가는 건 당연히 좀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근로자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무사의 역할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걸 바람직한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노무사가 이런 노동법 위반, 임금 체불, 아니면 부당해고, 그 사건에 대한 대응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하는 노무사도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회사 쪽에서 줄어드는 이런 파이를 근로자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부분을 조금 덜 체감하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당장 지갑을 많이 줄이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웃소싱의 경우만큼이나 노무사 쪽에서 많이 줄이는지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 애초에 왜 아웃소싱을 하는지를 잘 생각해보면은, 회사가 존속하는 한 사람은 보통 쓰게 되어 있고요. 특수한 업종이 아닌 이상. 사람을 관리하는데 옛날에는 흔히 말하는 인사팀, 인사 담당 직원을 두고 직접 내부에서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것도 그 직원을 고용해서 유지하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규모의 경제로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게 아웃소싱이고, 또 노무사든 세무사든 아웃소싱 비용 자체가 그렇게 엄청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1순위로 줄여야 되는 그런 비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줄여야 되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10년 보고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컨설팅이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줄이는 거지, 흔히 말하는 이런 상시적인 업무 파이가 줄어드는 경우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노무사들이 여전히 회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컨설팅 펌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시절에 특히 규모가 큰 컨설팅을 발주를 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진짜 전문 컨설팅 펌이 아닌 이상 노무사들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컨설팅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반적인 시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뚜렷합니다. 특히 사건 위주로 하는 법인들 같은 경우는 요즘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원래 이 분쟁이라는 게 서로가 여유가 있고 하면은 비슷한 일이 있어도 웃어 넘기고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같이 서로 힘들 때는 예민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싸우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노무사라는 직업이 굳이 사건이 아니라 갈등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나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사건 측면에서 봤을 때 근로자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산대지급금이라고 하죠. 옛날엔 체당금이라고 불렀는데 회사에서 줘야 될 임금을 이제 인건비를 다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변제 일부분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국가 재정 고용보험에서 이제 대신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폐업을 하면서 노무사를 통해서 대지금 지급을 하고 근로자들한테 일단 급한 불 끄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아마 사건 주력으로 하지 않는 편인 노무사들이라고 해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래저래 사건들 수임을 해서 단가가 어찌 됐든 간에 좀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예전보단 많아졌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노사라는 이분법적 관계가 아니라 노사정이라는 이제 삼각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무사들이 경기 불황에 덜 타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 정부 관급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노무사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고용부나 뭐 공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무사들이 거기에 참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뭐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물론 요즘 나라도 살림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뭐 최소한도는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한단 말이죠. 어쨌든 컨설팅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사정이 좋았을 때는 민간에서 조금 더 용역에 품이 많이 들어가는 컨설팅을 할 상황이었다라고 해도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일터혁신 컨설팅 같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이런 컨설팅들로 대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미리미리 대응해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노무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 사업에도 발을 하나씩 들여놓고 있기 때문에 관급 사업 위주로 하셨던 분들이 덜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사업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도 민간 기업에서 독리후생적인 교육이나 강의를 많이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뭐 청년 관련 기관이나 아니면 뭐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센터, 그리고 뭐 학교 교육기관 이런 데서 하는 교육 자체가 또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교육 예산은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강의도 저도 오히려 올해는 이제 고정적으로 하는 데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아시다시피 이런 기관들에서 발주하는 강의 용역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딱 정해져 있고 그렇게 높지도 않는 건 사실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충분히 자기 인건비 뽑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무사들 입장에서는 뭐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특히 좀 고객이 일원화되어 있는 이런 전문 직역에 비해서는 불황을 헤쳐나가고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론이 훨씬 많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위원회나 이런 지침에 따라서 외부 위원 내지는 자문을 구해야 되는 일은 항상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엄청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은 노무사까지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보통 안 되셔서 그 상대하는 경우가 썩 많지 않거든요. 물론 큰 흔히 말하는 잭팟을 노릴 수는 없겠지만 자격증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충분히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참 어렵습니다. 뭐 주변에서 참 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뭐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를 통해서든 정책적인 부분에서 보든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노무사로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많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도 이제 내 앞날도 모르잖아요.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불황의 늪이 언제 끝날지, 어두운 이런 밤하늘이 언제 갤지는 솔직히 눈에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무사들도 직업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돕고, 사람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을 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기업을 다니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편으로서 또 기능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최소한의 법적인 컴플라이언스가 지켜질 수 있게, 그러면서도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해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또 스스로도 많은 전문성을 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올해는 금전적인 부분 이상으로 이제 대학원 1학년 25학번으로서 스스로의 전문성을 좀 쌓으면서 조금 더 쓸모가 있는 노무사로 변모를 하기 위한 그런 시점으로 삼고 싶거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말씀드리면서도 좀 씁쓸하네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분들이 훨씬 대다수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